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 두산중공업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작하기 전에 정 대표님하고 저하고 별비치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체제가 없고 저희 스스로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꼭 한 번씩 놀러 오셔가지고 한 번씩 허브경제TV가 어떤 회사인지 저희는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는지 확인 한 번씩 해보시고요. 두산중공업 바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디커플링 되는 장세였죠. 저는 오늘 조금 어떤 포지션을 생각을 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후장에 폭락이 안 나와주는 게 신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언 5월 초면 끝날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렇죠?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글로벌 증시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홍콩 증시가 이틀 동안 지금 마이너스 12% 빠졌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6% 빠지고 있고요. 중국 증시도 마이너스 5%가 좀 빠져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경제 제재 관련된 이슈가 좀 같이 붙다 보니까 이런 키워드가 좀 나아졌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대한민국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길래 왜 이 부분이 이 정도면 과한데 커플링이 될 수도 있는데 왜 디커플링 되지? 라는 관점이 좀 들 정도로 그런 시장이었다 정도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전 관련주들은 좀 부각을 받아줬죠. 보성 파워텍을 필두로 서장 기전 등등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제 순환이 좀 들어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장주들이 먼저 대장을 좀 돌아가면서 먹고 있죠. 대장을 좀 돌아가면서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두산중공업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고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와줬다 라고 한번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재는 많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가 올라가주기 전에 호재는 분석이 되는 거고,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호재에 큰 의미부여를 해줄 수가 없어요. 이제 탈원전을 하겠다, 빠르게 이제 속도감을 늘리겠다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지나가는 뉴스 보시는 분들도 알고요. 한 연배가 상당히 많으신 분들도 그냥 허허 하시면서 뉴스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정보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전혀 없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신한을 3, 4억의 신속한 공사 재개도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호재 대금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다 알고 있었던 키워드고 선반영이 되어줬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키워드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도 막판에 다치고 올려주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줬다 정도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해외에서 어느 정도 원전을 수주를 해올 것이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국내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게 그 페이스가 보여지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연도나 내년이나 어느 정도 가시적인 퍼포먼스를 가져와야 되는 건데, 원전 수주라는 게 사실 여러분 그냥 할 수 있는 키워드가 아니거든요.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하나 이걸 받는다라는 게, 원전 수주를 받는다라는 게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예,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이게 제가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말씀드리자면, 신한울 3, 4호기의 재개 가능성은 사실 높아요.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천지 1, 2호기 그리고 대진 1, 2호기 등 추가적으로 원전 프로젝트를 아직까지 기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22년도 12월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기 이전까지는 국내 시장에서 사실 신한울 3, 4호기 정도가 신규 원전으로 기대를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 10월까지는 어느 정도 신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좀 가져올 수 있을까? 그 기대감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그래요. 왜냐하면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없다라고 해도 이용률을 80% 중후반대로 좀 끌어올리게 되면요, 공약 사항이었었던 원자력 발전 비중 30% 달성이 가능해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신규 원전 설치보다는 이용률 향상과 계속 운전을 통해 가지고 원자력 발전량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원전 확대는 조금 부정할 수 없는 페이스죠. 부정할 수 없는 흐름이고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좀 제외한다라고 하면 입찰 참여 중인 나머지 프로젝트에서 수주 가능성 사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한적입니다. 국내 원전 건설 업계 입장에서는 22년이나 23년 중에서 국내 2기 그리고 해외 1기 정도가 신규 수주를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이제 5년 전에 과거 5년 전 상황보다는 훨씬 낫지만 예전에 아랍에미리트 사기를 포함을 해가지고 10기가량을 좀 건설했었던 2011년도, 2012년도의 원전의 전성기 대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은 최소 5년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최소 5년 정도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원전 투자에서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지 현실화가 될 때까지는 사실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꼭 명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느 정도 경각심도 가져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다들 기대감이 부풀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 기대감에서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그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원전은 그렇게 쉽게 다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 동안 과연 오늘 하루 이틀 등락폭에 연연하시는 분들께서 이 정도의 시간을 연연치 않고 홀딩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들이야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알아두는 게 그래도 지식상으로 봤었을 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한 번씩 체험 한번 해보시고요. 저하고도 실제로 얘기도 나누고 관점도 설명해드리고 도움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3월달은 이제 하락장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봤자 한두 번 더 흔들리는 건데 하락장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낼지가 좀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도 꼭 3월 이벤트 잘 잡고 오셔가지고 그 다음 상승장 제대로 준비해 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